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치약은 딱 그 한 가지 목적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좋은 치약을 고르려면은 어떤 걸 좀 확인하는 게 좋은지. 일단 치약 선택에 있어서 1번은 이 치약이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효과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치약의 사용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충치 예방. 그래서 내가 최근에도 가서 충치 치료를 했어. 자꾸 치석이 생겨서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고 있어. 이 얘기는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하게 잘 닦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충치의 발생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통 불소의 함유량을 1500ppm 가까운 불소 치약을 쓰라고 그럽니다. 근데 국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1500ppm에 가장 가까운 농도는 1450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1450ppm짜리 치약을 골라야겠다. 이게 1번입니다. 그런데 내가 갈 때마다 치과에서 치석도 없다고 그래요. 한 5년 가까이 충치 치료 받은 적도 없어요. 아픈 데도 없어요. 그럼 이분은 관리가 잘 되시는 분이요. 이런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900, 1000 이런 정도 불소 농도를 쓰시면 된대요. 그럼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은 1450ppm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불소 농도입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거품이 덜 나면 좋겠어요. 치약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뒤에 깨알 같은 글씨로 성분표가 써 있습니다. 거기에 라우릴 황산염이라든가 라우릴 황산나트륨,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겁니다. 예, 이런 계면활성제가 안 들은 걸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우리가 칫솔질 끝나고 나서 귤이나 오렌지나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먹었을 때 맛이 뜰뜰한 이거는 전부 다 그 SLS라는 안 좋은 계면활성제가 들었던 치약을 쓰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연마제라든가 뭐 향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연마제는 일반 소비자가 파악하기 되게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이 향료에 관련된 부분은 치약을 대부분 다 화한 맛을 선호합니다. 그래야지 이가 닦인 것 같고 상쾌한 느낌이 들거든요. 목욕 안 하고 향수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치약은 향이 없어야 또 맛도 없어야 맛이 없다는 건 무맛입니다. 그래야 칫솔질을 깨끗하게 해서 정말로 상쾌해진 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한 향은 점막에 자극을 준답니다. 그래서 거품 안 나고 아무 맛도 없고 향도 없고 그리고 필요한 불소만 들어있는 치약. 사실 이 치약이 가장 좋은 치약입니다. 그 불소 수치가 모든 치약이 다 써 있나요? 네, 그거는 식약처에서 무조건 표시하라고 만들어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치약에 써 있습니다. 사실 막 민트 향, 뭐 이런 향이 가미되거나 미백, 강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일단 향이 강한 건 점막의 자극 성분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향이 강하면 칫솔질 시간을 자꾸 짧게 만들어요. 내가 칫솔질 한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백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치약들은 실제적으로 아주 단적으로 비유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치과의사가 사용하는 미백 방법에 약품을 쓰거든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산소방울이 하얀 옷을 선명하게 만드는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산소방울이 나오는 약품을 치아에 접촉시켜서 때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10% 농도의 그 약품이 하루에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치아에 밀착하고 있을 때 한 달 정도가 되면 미백 효과가 있대요. 자, 그럼 하루 8시간 10%한 달입니다. 자, 첫 번째. 칫솔질을 해서 치약을 하루에 8시간 접촉시킬 수 있느냐? 없겠죠. 두 번째, 치약 안에 포함할 수 있는 그 동일한 약품. 그렇죠. 치과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약품의 최대 농도는 3%입니다. 치과에서는 10%. 그리고는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치약을 가지고 미백을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미백 제품 이렇게 파는 것들도 그닥 효과는 크지 않겠네요. 네. 단적으로 그렇고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과산화수소 같은 미백제 성분이 들어있으면 미백이 된다라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3%냐 10%냐 그 다음에 하루에 8시간 밀착이냐 치약에 있어서 불과 몇 분 접촉이냐 이 두 가지 비교만 해봐도 치약이 과연 미백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답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치를 못할 경우에 가글이나 뭐 리스테린 같은 거로 이제 때우시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그게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가글제는 입안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성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세균들이 모여서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이 굴락을 만든 형태, 이 굴락을 만든 형태에는 크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병원성을 만들어내는 세균의 집합체에는 큰 효과가 없다. 그럼 어디 효과가 있느냐? 아직 집합체를 만들기 전에 둥둥 떠다니는 세균들한테만 효과가 있어요. 있긴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점은요. 입안에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상주균, 또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유익균, 이런 다양한 균들이 모여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세균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균의 평형 상태를 깰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치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글제를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매일, 그렇죠? 혹은 몇 끼마다 이걸 대놓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또 다른 거 하나는 이걸 쓰면서 사람들이 자꾸 칫솔질을 안 하려고 해요. 기계적인 세정이 전체 구강 건강의 90%를 담당한답니다. 뭘 쓰시든, 그렇죠. 그 외의 방법, 화학적인 가글 같은 경우는 10%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적으로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강 뭐 유산균이나 뭐 잇몸약 이런 것들은 뭐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는 좀 없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기계적인 세정이, 그렇죠. 칫솔질과 치간 칫솔의 사용이 90%입니다. 그리고 전문 학회에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바로는 잇몸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강 유산균이라는 게 요즘 유행인데 그 구강 유산균에 관해서는 전문 학회에서 지침이 나온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권고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봤는데 여전히 그 소금물로 양치를 하거나 입을 헹구면 치아가 튼튼해진다 이런 그 릴스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낭설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약이 없던 시절에 썼던 방법들을 현대에서 쓰는 거는 조금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금은 세균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우젓도 담그고 생선 젓갈도 담가도 썩지 않는 거죠. 그 반대로 설탕도 세균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잼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세균들이 삼투압에 의해서 이제 터져 죽는 거죠. 그런 원리로 소금이 효과가 있다는 거지 소금에 무슨 대단한 성분이 있어서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짠 소금을 집어넣으면 세균들이 조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몸에서도 짠맛이 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하고 싶은 건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 하세요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치약 같은 제대로 된 성분 혹은 제품이 없었을 때 예전에는 소금으로 이를 문질러서 닦기도 했고 그보다 그 전에는 마당에 있는 흙이나 모래 가지고 문질렀답니다. 이 모든 것의 원리는 거칠거칠한 것으로 치아 표면을 닦겠다는 거죠. 철수세미로 이를 문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굵은 소금, 고운 소금 뭐 할 거 없이 소금으로 이를 문지르시면 이가 닳습니다. 현대 치약은 그 마모제 성분을 극도로 조절해서 이가 깎이지 않으면서 세정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가급적이면 소금으로 이를 문지르시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혓바닥을 양치 끝에 이제 닦는 그것도 요새 좀 관심이 많으신데 요걸 이렇게 닦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혀에는 무지하게 작은 돌기 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음식물도 끼어 있고요. 세균도 같이 모여서 산답니다. 그래서 혀만 깨끗하게 닦아도 입냄새의 한 70% 이상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혀를 반드시 닦으셔야 됩니다. 뭐 매번 닦으시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저녁에 한 번 정도는 꼭 닦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혀를 닦을 때는 칫솔 모양의 털이 있는 도구보다는 날이 있는 도구를 쓰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 15에서 많으면 한 30% 날 있는 도구가 세정력이 더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라는 건 A4 용지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문질러 봤을 때 그 정도의 날카로운 얇은 면 있지 않습니까? 요 면이 있는 걸로 요렇게 긁어내는 거죠. 그래서 털이 있는 형태보다는 날이 있는 형태를 고르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날은 플라스틱 재질도 있고요. 금속 재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혀 클리너 제품을 좀 사는 게 좋겠네요. 네, 그건 반드시 쓰라고 합니다. 저희 치과에서도 첫날 환자분들한테 칫솔질 설명드릴 때는 1번은 칫솔, 올바른 도구, 올바른 방법. 두 번째는 혀 세정기. 이 두 가지만 처음에 쓰시라고 그래요. 이게 숙달되셔서 큰 덩어리의 면적들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그 다음번에 치간 칫솔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입 천장을 닦으라는 말도 있던데 입 천장도 좀
세척이 필요한가요? 사실 입 천장, 그다음에 뺨 안쪽 이런 데에는 닦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는 겉에 부분이 상피라고 하는 조직인데 우리가 때밀거나 각질 떨어지는 것처럼 입안에서도 정기적으로 세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피 위에 붙어있던 세균들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닦으실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 자연 치아로 오래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습관 성형일 것 같아요. 근데 치아를 망치는 음식들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충치를 만드는 건 산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안 좋은 거죠. 그 산은 전구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당입니다. 결국은 당분이 입안에서 분해돼서 산을 만들고 산이 치아를 파괴한다. 그럼 당분과 산성이 제일 안 좋은 거죠. 자, 산성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산, 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렌지 주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음료에는 모두 다 산이 인위적으로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료수 적게 드시면 좋겠죠. 또 다른 건 당분인데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분이 많은 건 음료수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당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건 뭐 탄산음료를 포함해서 모든 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는 좋지 않다. 그 외에 정말 강산을 입안에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건강에 좋대. 그래서 아침마다 레몬을 짜서 드신다든가 무슨 레몬수를 정기적으로 마신다든가 이런 경우는 정말로 치아가 정말 깜짝 놀라고 끔찍할 정도로 녹아서 부식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분과 산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침에 내가 뭘 먹었어? 그런데 이걸 얼마 동안 먹었어? 그러면 이건 성분이 뭐야? 당이야, 산이야? 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입안에 넣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보통 텀블러에 들어있는 음료입니다. 아메리카노는 괜찮아. 난 설탕을 안 넣어. 근데 커피, 드립커피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예가체프 에디오피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죠? 산미가 강하다라고 써있습니다. 커피는 산성입니다. 오랫동안 차에 접촉하면 강산은 아니지만 이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루 종일 입안에 넣고 계시는 건 안 좋은 습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언제 먹기 시작했나? 얼마 동안 입안에 넣고 있었나? 그런데 이 성분은 뭔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식단표를 한번 쭉 써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겠다. 이건 좋지 않은 음식이구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도 판단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빨대를 쓰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빨대를 써도 치아에 안 닿지 않습니다. 내가 빨대를 써서 넘기면 커피 맛을 전혀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물을 먹는 것과 커피를 먹는 것과 차이가 없을 텐데 굳이 커피 마실 일은 없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치아에 조금 덜 닿을 수는 있으나 사실 이게 침에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맛을 다시거나 그럴 때 치아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래 드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너무 자주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좀 기피하는 절대 안 먹는 음식 이런 게 있을까요? 치아 관리를 위해. 없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잘 닦으면 됩니다. 대신 안 좋은 음식을 대놓고 드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탄산음료를 한 캔씩 먹는다. 제로니까 괜찮아. 이런 거라든가 저녁 때는 디톡스를 위해서 항상 레몬즙을 짜 마신다든가 이렇게 매일 정해놓고 안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 외에는 매일 즐겁게 맛있게 드시고 닦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양치를 하기 어렵다면 물로만 헹구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예. 하지만 큰 덩어리의 음식물 찌꺼기만 나올 뿐이지 세균막을 전혀 못 건드리기 때문에 칫솔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닦으시는 게 좋은데 사실 국제 표준이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 한다면 하루에 2번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저녁은 시간이 되니까 꼼꼼하게 좀 닦으실 수 있겠죠.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출근이 너무 바쁘시다 그러면 전동 칫솔 쓰세요라는 걸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4분이면 손으로 닦는 10분에서 15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오전엔 전동 쓰시고 저녁 때는 명상하듯이 하나씩 한번 닦아보시고 이렇게 되면 낮 시간 동안에 가글을 쓰시거나 물로 헹궈내실 이유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게 막 먹자마자 즉시 닦아내고 이러지 않아도 하루에 2번
잘 닦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먹은 직후에 칫솔질을 하는 건 되게 오래전에 실험 논문에서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냥 인터넷에서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탄산음료 먹은 후에는 뭐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칫솔질을 하라든가 밥 먹고 즉시 양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일부분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밥 먹고 즉시 양치를 한다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 예로 입안에 들어가면 음식물이 부패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산이 나와요. 첫 숟갈 입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죠? 15분, 20분 동안 밥 먹고 난 다음에 즉시 닦는다는 게 즉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음식물 찌꺼기가 오래 남지 않도록 식사 후에는 이를 닦으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만 너무 시간이나 이런 거에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